안녕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화면으로 인사를 해요. 안녕.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 우리 친구 너무 힘들죠. 맞죠? 할 것도 너무 많고 특히 영어는 범위가 진짜 많잖아. 그래서 얼마만큼 외워야 되는 건지 뭐 이걸 다 외워야 되는 건지 맞지? 그게 너무 막막하죠, 맞아? 그리고 선생님 상담하다 보면은 친구들이 변형 문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학원에서 변형 문제 너무 많이 준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 변형 문제를 도대체 얼마만큼 풀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걸 푼다고 해서 정말 이게 성적에 도움이 되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런 걸 알려주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변형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선생님 이때까지 진짜 수많은 학생들 가르쳐봤지만 변형 문제 많이 풀어서 성적 오른 애는 없거든. 애초에 그렇게 지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향과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그거 좀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좀 덜 스트레스 받고 덜 힘들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래서 꼭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 생각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내 시험지를 보는 거야. 선생님 유튜브 영상 이런 비슷한 영상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이번에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전부 다 그냥 일반론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거. 내가 뭘 못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뭐가 약한지 그리고 내 목표가 몇 점인지도 진짜 중요하지. 우리가 전부 다 100점이 목표는 아니잖아. 맞잖아요. 내가 지금 저번에 만약에 50점 받았어. 50점. 근데 이번에는 그럼 난 100점을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할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내 점수대에서 지금 가장 빨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유형은 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학교 출제 경향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우리 학교가 주로 어떻게 문제를 내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니까 중간고사를 한번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은 선생님들이 또 시험 문제 내는 거잖아. 그럼 스타일이 이제 있는 거야. 정해진 거야. 어느 정도 방향성이. 그걸 참고하지 않고 그냥 또 똑같이 중간고사 때처럼 공부한다. 정말 그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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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뭐 부교재 옆에 딸린 뭐 조그만 문제라든지 뭐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데서 만약에 전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에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뭐 이번에도 또 거기를 놓치고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은 진짜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놓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진짜 절대로 없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뭐 보면은 우리가 보통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각각의 파트마다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주자면은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막 책 뒤적뒤적 하면서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없고 보통 우리가 학원에서 이런 분석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만약 땡땡고다. 땡땡고 1 뭐 영어 분석 이런 식으로 네이버에 치면은 주변 학원에서 이렇게 뭐 분석한 곳이 뭐 꽤 있을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나는지 이런 출처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고 근데 또 이제 대략적으로 출처만 알고 그 구체적인 거 뭐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런 거까지는 잘 없단 말이야. 그런 거 내가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여기서 이런 부분이 나왔구나 이런 것까지도 확인하면 좋겠죠. 아무튼 꼭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지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한 부분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혹시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왜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 다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한 번 칠 때마다 계속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업그레이드 조금씩 개선. 알겠죠? 그 다음에 내 목표 내가 지금 몇 점인데 이만큼 갈 거다. 됐죠? 그럼 만약에 내가 50점인데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하나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서술형 한 문제.
그럼 서술형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 한 문제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막 뭐 문장을 얼마만큼 외워야 될까 이러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럼 이번에는 내가 50점인데 한 80점 목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틀린 문제들을 보니까 주제, 제목, 객관식 많이 틀렸고 그다음 뭐 ABC 순서, 뭐 문sab이런 거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꼭 해봐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알겠죠?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공부를 잘해야 돼, 잘. 겁나 많이만 해서는 안 되고,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변형 문제를 겁나 많이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진짜 노답이다. 내가 왜 노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줄게. 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 6월 모의고사 1학년 거 지문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에서 어법으로 출제될 만한 포인트가 보니까 한 2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 20개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어휘, 맥락상 주요한 어휘라고 해서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도 한 뭐 10개에서 20개 정도. 맞죠? 어휘도 20개 정도. 그리고 이렇게 체크해 놓은 문장들이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이것도 벌써 뭐 4-5개. 문삽. 주제로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주제 선지는요? 선지 우리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나올지? 절대 모르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니까 알 수 없죠. 맞죠? 뭐 요약문 뭐 나올 수 있죠.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떤 단어로 나올지 알 수 없죠. 맞죠?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고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지문당도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쵸? 근데 이거를 문제로 접근해서 이걸 다 커버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면 중요한 내용이 좀 암기가 되고요. 맞죠? 중요한 어떤 맥락이라든지 틀이 보이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 유형 이런 게 익혀지고 이런 게 있지만 영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냥 지문 자체를 정확하게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일단 내용적으로만 내가 어떻게 읽는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 여기 지금 잘 읽자 돼 있잖아.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 조금 보여줄게요.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하니까 조금만 일단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나를 이해시키는지 내가 내 자신을 이해시켜야 돼.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법 같은 거는 어떻게 암기하는 건지 같이 조금 보여줄게요. 일단 내용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연결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좀 줄여주는 게 이제 학원 다니면 강의라든지 선생님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혼자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학원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혼자서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 한번 맥락이 잡혔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맥락을 문장 넘어갈 때마다 고민하면서 읽어가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1번 보니까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일이 일어나는 걸 관찰을 하고 설명을 찾는 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찾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2번. 근데 벗이 나왔네. 벗. 벗이 나왔어요. 가끔씩은 그 추론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하나나 그 이상의 오해 때문에 이렇게 써. 그 추론. 그러면은 추론이 앞에 있었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 추론이란 단어는 없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왜 일어났지? 라고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뭐네? 그게 추론하는 거구나. 설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추론하는 건데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 그죠? 오해 때문에 잘못될 수가 있대요. One of these. 이것 중 하나가 오해 중 하나. these가 오해. 그죠? 오해 중 하나가 이건데 이게 뭐냐면 어떤 논지가 뭐뭐라고 주장하는 거래. 인과관계가 있다. 두 가지 사이에. 단지 그게 같이 일어났다고 해서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여기 벗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 문장이 벗으로 연결성 다시 보면 얘가 당연하다고 했어. 당연하다. 사람들은 원래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건 당연해.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게 아니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생각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 추론이 잘못될 수가 있어. 아, 그러면 1번, 2번은 뭐네? 당연한 건데, 맞죠? 다시. 자, 당연한 건데, 이유를 찾는 건 당연한 건데, 아, 그런데 뭐 할 수 있네? 그게 잘못될 수 있구나.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이 문장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디즈를 받아오는 단어가 이거예요. 맞죠? 아, 이거기 때문에 뭐야? 만약에 2번 문장이 빠진다. 그러면은 디즈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없겠네. 1번 문장에는. 아, 그래서 연결성이 이상해지겠구나. 그럼 이 문장 위치 되게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 개념이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 4번 문장에서 예시니까 이 개념에 대한 예시지. 그러니까 이 3번 문장도 이 앞에 위치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는 진짜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좀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진짜 한번 제대로 읽잖아. 그러면은 진짜 안 까먹다니까. 안 까먹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10번 읽는 것보다 진짜 깊게 생각하면서 한 번 읽는 게 훨씬 좋아요. 진짜. 됐죠? 그래서 진짜 꼭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7, 80점대 그 정도의 친구들은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읽었을 때 진짜 문장이 진짜 나한테 뭔가 박힌다는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 진짜로. 문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그 문장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 단어 하나 의미가 나한테 그냥 꽂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로소 정말로 진짜 이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든 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여줄게요. 어법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반드시 같이 익혀야 돼요. 근거. 그러니까 이유인 거죠. 그래서 나를 납득을 시켜야 돼. 납득. 충분히 납득이 돼야 돼. 뭐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어법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충분히 납득시키면은 그게 막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다니까. 됐죠? 그래서 사실 이런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법 지식이 있으면 혼자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게 없다면은 뭐 강의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분석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해준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필기 그런 걸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때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뭐야? 반드시 근거를 같이 기억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꼭.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where이 나와 있죠. 그럼 관계 부사란 말이야. 맞죠? 관계 부사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러면 관계 부사 뒤에는 우리가 어떤 문장이 와야 되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맞죠?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뭐 위치 같은 걸로 바뀔 수 있잖아요. 위치 뒤에는 불완전하죠. 맞아? 그럼 이게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 where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해야 돼요. 이 근거를 익혀야 돼. 이 근거를. 이해가 돼? 이 자리가 where이라는 걸 익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이 근거를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where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같이 연결 지어놓는 거예요. 연결 지어놓는 거. 그럼 뒤에 완전한지, 왜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논지는 주장한다.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뭐라고 주장하냐면 접속사 뭐뭐뭐뭐뭐라고 뭐뭐을 주장한다. 그래서 어때? 주어 동사 목적어가 같이 완전하잖아. 그래서 얘는 완전해. 됐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뭐야? 그래서 where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위치로 바뀌어져 있을 때 바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주어 뒤에를 보면 기억이 난다는 거야. 주어 동사 목적 있지? 여기 위치였지. 이렇게. 땡. 이렇게. where이었지. 땡.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자리가 뭐였는지 그냥 암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읽는 게 잘 읽는 건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변형 문제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보면 교과서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과서로 해서 막 그렇게 많이 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교과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마다 출제 경향도 다 비슷해요. 그래서 시중 문제랑 우리 학교 문제랑 거의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밑에 이제 이 메타인지 높이기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거. 그래서 메타인지가 뭔지 알죠, 친구들?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 자신이 아는 게 메타인지야. 근데 그거를 높여야지. 그걸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지금 간단하게만 말해주면 밖으로 꺼내는 연습. 내가 공부한 거를 꺼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 영상 이어서 선생님 꼭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로 보너스. 친구랑 같이 진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친한 친구 있다면 영어 실력도 비슷하면 좋아요. 그죠? 그 친구랑 같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줄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